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향기로운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인이며 스필가인 유금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금준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편지가족 초대 회장님을 지내셨는데요. 그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언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임의단체로 유지가 안 되어서 6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넘겨받았어요. 네. 남편이 보고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단체에 법인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지금의 정보통신 우정사업본부 산하단체가 되었습니다. 네. 1999년 4월 3일에 장관 승인을 받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단체가 무척 크군요. 네. 그 요즘은 휴대폰 발달로 그 손편지를 잘 안 쓰는데요. 선생님은 누구에게 쓴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궁금합니다. 편지는 평생 써서 많이 썼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남편에게 쓴 편지인데요. 생사여부라고 네. 아주 간단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네. 남편이 취직이 어렵게 되어서 지방 발령을 받았는데 떠날 때 제가 매일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편지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간단하게 오기 겸한 애교로 보냈죠.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생사 여부라는 말이 진짜 생사 여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잖아요. 아, 그랬더니 그 박하 선생님 반응이 어떠셨나요? 아, 화났구나 해갖고 직장 상사한테 편지를 보여주며 네.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허허 웃으면서 네. 사모님이 유머가 있으시네요 네. 하더랍니다. 아, 그러셨겠어요. 그분이 선생님을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셨겠는데요. KBS에서 자녀 교육 체험 수기로 그 1984년에 대상을 타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바쁜 생활을 했어요. 제가 직업을 갖고 있어서 네. 그 대면해서 얘기할 시간이 안 되어서 그때마다 메모를 해서 주기도 하고 또 칭찬할 일이 있으면은 써서 주기도 한 것이 KBS에서 자녀교육 체험수기 공모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냈는데 대상을 탔습니다. 아, 얼마나 훌륭하신지 이해가 되는데요. 참 대단하시네요. 아드님 세 분에게 쓴 편지를 각기 책으로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요? KBS에서 대상 타고 인터뷰할 때 네. 그 편지 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찾아왔는데 아들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들하고 나하고 갖는 방향으로 간단하게 그 가끔씩 꺼내 읽으시면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때로 돌아가서 네. 아주 즐거워서 잘 썼다 싶어요. 네, 네. 아, 그때 자제분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고마워하고 네. 지금도 항상 어미가 하는 일은 뭐든지 높이 보더라고요, 아들들이. 네. 그래서 그저 감사한 일이죠. 네. 아무리 바빠도 며느리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어미 집에 꼭 들어옵니다. 네. 며느리들이 참 해서 딸같이 살뜰하게 관심을 주고 보살펴 주어서 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겠어요. 그 선생님은 예절 강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녀 교육은 어린 사람도 인격체로 보고 다루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 엄마의 길을 가며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고심했지요. 그러나 제가 일하는 직장이 네. 어머니들 출입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터에서 제게는 일 깨워주고 배우고 교육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하는 일터는 응접실이라 생각하고 일을 하니 일거양득의 좋은 일터였지요. 네. 교육은 생활 자체에서 익히고 배우니 가정교육이 우선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니지요. 네, 그렇군요. 선생님 혹시 특별한 교육법이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들이 셋이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 말 잘 듣고 주의 안 듣는 아들도 있고 주의를 매일 듣는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나무르면은 편애가 될 것 같아서 남편 보고 우리 셋이서 아들 하나씩 맡아서 비서라고 하고 관리합시다.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네. 큰아들은 할머니 비서, 둘째는 아버지 비서, 셋째는 엄마 비서. 비서라는 말이 듣기 좋았는지 또 시킬 거 없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옆에 탁 달라붙어서 어른들한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연세가 높으시니까 늘 편찮으시고 하면은 큰아들한테 줄 것도 없는데 무슨 유언을 그렇게 하시는지 네. 약심부름 유언 들어드리는 거 다 하니까 또 이 아들이 착해요. 네. 그런데 네. 학교에서 오면은 더운 날은 할머니가 부채 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자마자 교복 벗으면 부채질하고 따라다니고 등목시켜주고 네. 이러면서 유대 관계가 좋아지고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무릎에다가 아들 무릎에 머리를 대고 귀를 후벼주시고 하루 일과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오늘 뭐 공부는 어떻게 했고 뭐 형하고는 어떻게 지내고 그 얘기 다 들어주고 얼굴을 만져주고 이러니까 그냥 이 아들은 또 아버지 낚시 도구라도 챙겨서 제자리에 놔드리고 네. 이런 걸 이 아들은 장가가기 전날까지 기후벼 주셨어요. 그리고 셋째는 아주 자상했던 여자같이 네. 엄마 비서인데 학교에서 오면은 어머니 제가 뭐 할까요? 그럼 슈퍼 갔다 오라 그러면 자전거 타고 후딱 갔다 오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이제 먼데 시장 간다 그러면 아이고 혼자 가시면 안 된다고 따라 나서 갖고 짐 다 들고 네 지금도 있었네요. 상주의 집을 관리를 그냥 주말마다 가서 하고 그러고는 요번 어버이날은 하루 휴가를 내 갖고 나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흘 동안 두뇌가 오로지 엄마만을 위해서 시간을 다 썼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비서라고 하나씩 맡아서 편애 없이 키운 게 아주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 자제분들이 각각 다 비서 역할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선생님은 또 예의 바르고 품위 있게 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어른의 말을 어려서부터 잘 듣고 온순하다고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좀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네. 이제 오래비가 하나 있었는데 독립운동하다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화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내 어머니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막막했죠. 네. 그래서 여성만 출입하는 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남편께서 결혼 40주년에 삼호당이라는 현판을 달아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남편이 40년 동안 지켜보고 네, 제가 하는 걸 모두 높게 보신 것 같아요. 네, 딴 부인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40주년 되는 그 11시에 맞춰서 결혼한 시간. 네. 네, 네, 삼호당이라는 그거는 생각사자, 네, 어미모자, 네. 집당자로 어미를 생각하는 집이라는 뜻을 담아서 전각해서 달아주셨어요. 네, 그 자제분들이 잘못할래야 잘못할 수가 없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군요. 네. 예, 이번에는 그 세 분 며느님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선생님은 좋은 아이디어로 며느님들에게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네. 잘한다는 거는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조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저도 처음 가는 길이 시어머니 길이고 그러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거를 지켜보니까 네, 이런 건 해서 안 되겠다. 저런 건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서로 잘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를 했더니. 네, 그 남의 결점을 보고도 얻은 효과도 있는데 제 친구가 네, 아들네 집을 아마 전화도 없이 갔나 봅니다. 네, 가서 아들이 문을 여는데 앞치마를 치고 열더랍니다. 네, 이 친구가 유학 보내서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네. 앞치마 치고 집에서 일한다고 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렸다고 얘기를 해서 네, 저거는 아니구나. 네, 저런 건 예방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들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에서 오길래 네, 청홍보에다가 앞치마를 하나씩 싸서 네, 청보는 아들 주고 홍보는 며느리 주면서 네, 앞치마다 누구든지 집에 먼저 오는 사람이 네. 가사 일을 해라. 안 씻고가 집안일 하는 시대는 내 아버지 시대에서 끝났다라고 네. 말했더니 아들이 네. 저도요 하며 네. 놀라더라고요. 네, 며느라기는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며 환하게 웃더군요. 네, 편하게 됐지요. 네, 아들도 저도 며느리도 허락받고 사니까 얼마나 자유스럽겠어요. 아, 네, 만약에 제가 그거 안 했으면 아들 집에 갔을 때 아들이 주방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네, 아직까지 100년 전 사상이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네, 네. 앞치마 하나로 나도 아들도 며느리도 편하게 됐지요. 네, 며느님들이 좋아하셨겠어요. 선생님 같은 분만 계시면 고부간의 갈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갈등은 이미 만나기 전에 설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싸잡아서 며느리는 버릇없다. 시어머니는 고집세고 생뜨집 잡는다. 네, 라는 설정이 갈등을 만든다고 봅니다. 네, 며느리 이전에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자기 네. 생각, 자기 건강,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네, 무리한 요구로 하인 다루듯 하면 좋은 관계 유지가 되지 않지요. 네. 정말 선생님 같은 분만 계시면은 정말 고부간의 갈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선생님 매일 일기를 쓰신다고 들었는데요. 지금도 쓰고 계신가요? 네, 일기만큼 좋은 기록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기에 아주 좋습니다. 네, 그 자신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기도 하지요. 네, 남의 지적은 기분 나쁘지만 시정도 안 되지만 일기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쓰면서 자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으로 알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일기 쓰기가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참 어려운 것이 일기 쓰기가 아닌가 합니다. 선생님은 어려서 꿈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려서 아들이 없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딸이 된 게 억울했어요. 네. 그래서 씩씩한 남자같이 제복 입고 싶어서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좀 자란 후에는 세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요. 첫 번째는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수도복 입은 수녀가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모자가 아주 사람이 근접 못하게 컸어요. 그래갖고 그 수도복 입고 그 모자가 쓰고 싶어서 수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기술인으로 이렇게 우뚝 쓰고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좀 크게 성공하고 싶어서 네. 외국에 나갈 수 있으면 하는 생각도 했고, 네. 또 내 업소에 드나드는 귀부인들 같이 그렇게 좋은 가정을 갖는 가정도 생각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참 다양하고 큰 꿈을 꾸셨네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뻤던 때와 제일 슬펐던 때는 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기뻤던 일은 많았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만 꼽으라고 말씀하시면 아들들이 서울대학 쑥쑥 들어갔을 때 그러셨어요.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세상을 얻은 듯하였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들들이 크면서 행복감을 매일 갖다가 안겨서 네. 삶의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네. 가장 슬펐던 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제 남편이 2004년에 떠나셨어요. 네. 그때는 저도 따라가고 싶었고 네. 또 어떻게 편찮으셔서 가셨는데도 마음속에서 배신감 같은 게 일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게 떠나셨을까 싶어서 네. 상실감이 너무 커서 허무함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아무 의욕도 없었습니다. 네. 그때는 매일 일기를 보고하듯이 네. 하루 일과를 보고하듯이 그걸 3년을 썼어요. 그런데 네. 의사 선생님이 제가 우울증에서 그 일기를 씀으로써 네. 빠져나왔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네, 그러셨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시점은 언제였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생각해 보면은 나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고, 네. 일하면서 일기 쓰고 글 써서 상 타고, 네. 그런데 자녀 교육 체험수기를 대상을 탔을 때 네. 나는 글을 써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아, 그래서 이제 시인도 되고 네. 수필가도 되고 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 글 쓰는 일 외에 그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네, 저는 뜰이 있는 집에 살아요. 네. 원래 제가 동물보다 식물을 좋아해서 꽃을 많이 좋아하죠. 네. 그래서 집에서 화초도 키우고 꽃이 피면 사진도 찍고 네. 아침에 벌써 해만 뜨면은 정원에 나가서 네. 잡초도 뽑아주고 즐기면서 살죠. 그 네. 꽃하고 얘기하고. 네, 선생님 부럽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산다고 할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 경우는 자기 책임 다 하는 거 네. 역할
네. 다 하는 거라고 보는데 네. 우리는 모두 준비가 없이 그냥 어른이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가전제품을 하나를 사도 설명서를 읽고 네. 사용하는데 이 급변하는 사회에 책 한 권 안 읽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시간 있으면 책을 많이 읽습니다. 네. 그냥 심리학자가 쓴 거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너무 공감이 가고 젊어서 읽었을 때보다 지금 읽으면 또 다르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좋은 책을 읽다가 며느리에게도 권하고 손주에게도 권하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책 읽는 분위기가 됐어요. 네. 책만큼 좋은 인생 안내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 만드는 책을 읽으며 나이값 하는 노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이값 하는 노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 저는 참 공감이 가는데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그 나이가 들어도 책 읽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누구라도 멋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향기로운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인이며 수필가인 유금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오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향기가 물씬 풍겨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